글을 잘 이해하는 상위 인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글에 뭐라고 써 있는 걸 고지고대로 봐서는 안 되죠. 사람을 대할 때 물론 그 사람이 하는 말, 그것들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저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 뜻이 뭘까? 그 말 자체, 글 자체 넘어서 더 깊숙이 어떤 의미가 있을 때가 있죠. 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것들을 계속 돌아보면서 읽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글에 보면 소제목이죠. 4번 테러의 은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충분히 마음속에서 준비를 시키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읽어가도 되겠다. 이제 생각을 진행해도 되겠다. 이러한 단계로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암산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계산기로 다 하겠죠. 핸드폰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이를, 메모지를 놓고 숫자를 적고 계산을 하겠죠. 38 더하기 19 해봅시다. 물론 암산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실수하지 않거나 조금 머릿속에 잠깐만 이게 뭐지? 이렇게 헷갈리게 되면 여기다 쓰죠. 그것처럼 연산 능력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순수한 나의 계산 능력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계산하려고 할 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여기에 대한 나름의 전략인 거예요. 책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도 순전히 우리 머릿속에서만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같이 굉장히 낯설고 다방면의 책들을 접하게 되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것만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해하겠다. 이건 좀 무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멈춰서 이거 잠깐만 찾아봐야 되겠어. 이런 경우에 찾아보는 거고요.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충분히 생각한다면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도 필요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테러의 은유. 테러가 뭔가의 은유가 되나 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죠. 멍해서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 다음 9.11 이후 우리의 두뇌는 물리적인 변화를 겪었다. 일단은 문장만 생각해 봅시다. 9.11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은 2001년도에 있었던 테러 사건을 의미해요. 뉴욕에 무역센터라고 빌딩이 있었는데 거기에 필압된 비행기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무역센터가 무너져요. 미국 사람들 포함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 시간에 그때 있었던 분, 뉴스를 보셨던 분 느끼는 건 다르겠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9.11을 언급했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저 멀리 보이는 풍경처럼요. 근데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거나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접하게 되니까 얼마나 그것을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내 지식과 가깝게 연결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9.11이라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가, 그리고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또는 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발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데나 뻗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뇌는 물리적인 변화를 겪었다. 이것과 연결을 시켜야 되죠. 자, 두뇌가 물리적인 변화를 겪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얘기일까요? 뇌가 어떻게 물리적인 변화를 겪지? 뇌가 부풀어 오르거나 크기가 달라진다든지 이런 얘기일까요? 신경과학, 이런 얘기들을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뇌의 변화라고 하는 게 이제 뇌의 가소성, 이런 지식까지 도달을 하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을 모른다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모르니까 계속 이거 무슨 얘기지 하면서 읽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집중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했는지를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 표시해놓고 옆에다가 메모를 해놔야 되겠다. 내가 계속해서 읽으면서 필요할 때는 그래도 이 첫 번째 문장으로 생각이 돌아올 수 있게끔 보조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필요한 거죠. 나중에 이 부분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면 그때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자신이 없다면 미리 적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 문장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거 볼게요. 테러의 은유라고 했는데 9.11도 테러죠. 그러니까 은유인데 두뇌의 물리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 이게 좀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보류해야죠. 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두뇌의 신경체계 내에 물질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자, 이 말도 어렵습니다. 뇌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 어려운 것들 때문에 뒤에 것을 이해하는 게 모든 게 이렇게 도미노처럼 무너져서 뒤에 걸 읽어도 아무 생각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넘어가서 뒤에 걸 읽다 보니까 뒤쪽 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래 놓으니까 이 앞에 얘기한 것들을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잊어버리거나 놓치면 이 챕터가 정말 말하려고 하는 주제를 놓치게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옆에 좀 빼놓은 듯이 뭔가 조치가 필요하고요. 뭐 표시를 해놓으신다든지 안 그렇다면 아는 걸 생각을 해야 되죠. 두뇌의 신경체계, 우리가 회로라고 얘기를 하죠. 회로가 뭐예요? 컴퓨터 같은 거 뜯어보신 적은 잘 없겠지만 전자제품이라는 걸 뜯으면 보통 이제 마더보드 같은 어떤 회로 기판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뭔가가 콘덴서 같은 게 꽂혀져 있고 막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그걸 말하자면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뇌에도 뇌 신경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수많은 뇌 세포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세포와 세포들 사이에 조합, 즉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세포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의 가지수는 여러 가지가 되죠. 1번, 2번, 3번 또는 1번, 2번 또는 1번, 3번 이런 식으로 조합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신경체계, 즉 세포는 일단 물질이죠.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물질이에요. 그 물질들, 신경체계의 물질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지식이 이런 회로를 통해서 저장되어 있고 작동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랬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글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이야? 뇌가 이런 거야? 아니면 지금 써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즘 그 AI, 챗GPT 같은 데다가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다음에 계속 읽어 나가야 되죠. 사람들이 책을 하나 접하면요. 그 책을 벗어나지 않고 그 책만 쭉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결국은 그렇게 돼야 되고 내가 지금 못하지만 나는 그렇게 돼야 돼. 근데 그렇게 읽으면 우리가 읽기가 늘질 않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말의 해석을 AI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듣고 와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AI로 우리가 쉽게 해석을 들어볼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편하게 내가 조회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셔야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읽기가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요즘 사람들이 더 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읽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은 더 좋아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물질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지 모르는 뭔가가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 저장하고 있다는데 물질적으로 되어 있대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게 사실일지라도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지? 들어볼게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자, 9.11 이전에 우리가 미국 맨하튼 세계무역센터 항공교통 펜타곤에 대해 알고 있던 것들은 알고 있던 것들은까지 읽어보니까 이것도 역시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두뇌의 신경체계 내에 물질적으로 구체화되어 있었겠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게 그렇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미국 맨하튼 세계무역센터 항공교통 펜타곤 이런 것들도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에 속한 거겠죠. 즉 신경체계 내에 물질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물질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다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일상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방대한 정보에 결부되어 있었다. 이 방대한 정보들도 다 신경체계 안에 물질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그것들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르게 저장되어 있는 것들끼리 결부되어 있었대요. 즉 여기 말하는 방대한 정보는 미국 맨하튼 세계무역센터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거죠. 걔네들이 서로 다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역시나 그 결합되어 있는 것들, 정보끼리 결합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보가 어떤 식으로 뇌에 이렇게 유지되고 있을 수 있느냐, 저장되어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물질적으로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물리적인 변화를 겪었다는 건 우리 마음속에 뭔가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방대한 정보들이 물리적인 변화를 겪었다는 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거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목, 부제, 그리고 세 문장까지 읽었는데 이 정도 생각이 됐죠.
천천히 씹어가면서 읽으면 벌써 이만큼까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뒤에 뭔가가 나오겠지, 나한테 알려주겠지 하고 그냥 쭉쭉쭉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그렇구나 이런 거겠구나 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은 우리의 신경 시냅스에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자, 시냅스 혹시 모르신다면, 잘 모르겠다면, 이 글에서 말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면 다시 한번 시냅스를 찾아보시거나 처음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냅스는 이제 아셔야 돼요. 이제는 한번 찾아보세요. 뇌 세포와 세포가 연결되어 있는 마치 관절 같은 부분인데, 조금만 혼동이 됩니다. 헷갈립니다. 근데 어쨌든 시냅스라는 것은 세포 하나가 아니라 이 세포와 세포가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고 연결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시냅스에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건 시냅스라는 하는 공간 마치 우리 주머니처럼 있다기보다는 아까 약간 어떻게 보면 회로적으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지만 시냅스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편안하게 합니다. 자, 예컨대 맨하튼은 수세대에 걸쳐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온 문이었으며 전쟁, 학살, 종교적, 정치적 억압이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기회의 문이었다. 아까 뉴욕, 맨해튼, 세계무역센터 이게 다 맨하탄에 있어요. 근데 맨해튼은 예컨대 맨해튼 그냥 예를 든 게 아니라 테러가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테러가 벌어진 곳이에요. 근데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온 문이었으며 자, 그 다음 얘기 중요합니다. 전쟁, 학살, 종교적, 정치적 억압이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기회의 문이었다고 해요. 전쟁이 없는 곳인데, 그쵸?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곳이 그런 곳이라고 알고 있었죠. 즉,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시냅스에 맨하튼은 이러한 곳으로서 항상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테러를 통해서 그게 바뀌었겠군요. 공포의 공간 또는 비극의 공간? 어떤 게 됐을까요? 맨하튼의 하늘가는 내 삶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자, 계속 맨하튼은 어떤 곳이야? 공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맨하튼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어머니를 연상한다. 내 어머니는 폴란드에서 태어나, 폴란드에서 태어나. 아까 이민자 얘기했죠? 아주 부분적으로 여기선 여기, 여기선 여기 다양한 연결이 내용의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연결된 게 그냥 연결이 돼 있는 애가 아니라 그 부분들을 마음속에서 떠올려 가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즉, 어머니는 폴란드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 이민 오셨어요. 근데 이민자들이지만 그 이민자들이 억압이 없는 곳에서 산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온 이유와 미국에서 누릴 수 있었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더니 보세요. 어머니는 폴란드에서 태어나 젖먹일 때 미국에 이민 와서 맨해튼에서 성장했고 25년간 이곳 공장에서 일했다. 25년간 공장에서 일했다. 좀 더 이렇게 신체적인 활동을 적게 하는 직업이 더 좋은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25년간 공장에서 일했다고 하면 고생했네. 살기가 녹록지 않았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앞에서 나온 것처럼 미국은 말하자면 기회의 땅이고 그곳에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면서 가족을 갖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민자에게도 문이 열려있고 기회가 있는 삶의 터전, 열려있는 나라, 아메리칸 드림 이런 곳으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이겠죠? 자, 가정과 친구들과 삶과 자녀들이 모두 맨해튼에 있었다. 그분은 수용소에서 삶을 거두지 않았다. 그렇군요. 그분은 삶을 수용소에서 거두지 않았대. 제가 아까 폴란드 출신 어머니, 폴란드에서 오셨다라는 걸 봤을 때 저는 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수용소에서 삶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폴란드에서 태어났지만 유태인이셨나 봅니다. 그 폴란드에서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침략을 하면서 침공을 하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을 수용소로 보냈죠. 모든 폴란드인들을 보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쵸, 유태인이 아니더라도 전쟁 포로로서 수용소에 갈 수도 있었겠네요. 유태인이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할 길이 없어요. 자, 삶을 거두지 않았다. 그러면 어쨌든 이분이 폴란드에서 태어나서 이민을 왔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즉 아까 말한 전쟁, 학살, 종교적, 정치적 억압이 없는 곳으로서 미국이 그렇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내용이군요. 그분은 삶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분이 용감했을까요?
그냥 제가 읽기로는 미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삶에서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그분에게 벌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그분에게 미국은 완벽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제공해 주었다. 자, 미국, 맨해튼이 그런 곳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내가 자란 뉴저지의 베이온에서는 만을 사이에 두고 맨해튼의 하늘가를 볼 수 있었다. 그때는 세계무역센터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세계무역센터가 9.11 테러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스카이라인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내게 각인되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뉴욕의 상징, 미국 경제의 심장부, 아까 이제 기회의 땅, 전쟁 이런 것들이 없는 것에서 이제는 경제 쪽으로 얘기가 넘어왔네요. 그리고 아니라 문화, 의사소통의 심장부로서 뉴욕의 상징, 경제, 문화, 의사소통 이런 것들의 자유로운 어떤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 세계무역센터는요. 아까는 맨해튼이었다면 이번엔 세계무역센터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을 억압 없이 영위하며 자유로운 삶이죠. 비서로서, 예술가로서, 매니저나 소방관으로서, 회사원이나 교사나 TV스타로서 다양한 사람, 각자의 삶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똑같은 내용이 나오네요. 각자의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이기도 했다. 나는 이를 의식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이러한 심상한 미국인으로서 또는 개인으로서의 내 정체성에 긴밀히 결부되어 있었다. 정체성이 결부되어 있었다. 아까 앞에서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어쨌든 뇌에 각인되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 또 나오는군요. 9월 1일 아침까지 이 모든 나는 내 두뇌의 물리적인 일부분이었다. 자, 텍스트도 놓치지 않고 잘 볼 필요가 있어요. 9월 11일 아침까지 이 모든 나의 의식, 나의 정체성 또는 나의 기억, 나의 지식이 아니라 이 모든 나는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 문장에서 이러한 나의 인식과 기억과 경험들은 내 정체성에 긴밀히 결부되어 있었다라고 하니까 마치 그것 자신이 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 모든 나는이라고 되어 있죠. 와, 물론 이제 번역선이긴 하지만 원 저자가 글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는 내 두뇌의 물리적인 일부분이었다. 이 모든 나는. 그러니까 이 결국은 맨해튼 세계무역센터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 내 어머니의 삶 이런 것들이 다 나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테러를 통해서 내 두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 지식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날 아침 무역센터를 강타한 차마는 나 또한 강타했다. 우와, 어때요?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 다음 문장이 생소하지가 않죠. 그리고 느낌 확 와닿죠. 나를 강타했다. 그냥 나는 충격을 받았다가 아니라 나를 형성하고 내가 바라보았던 그 무역센터. 이곳은 이런 곳이야. 나는 그곳에 살고 있는, 나는 뉴욕 시민이야. 나는 자유롭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나에게 의사소통, 누군가와도 소통할 수 있고 어떤 것으로부터 억압받지 않으며 자유롭고 평화롭고 이런 나의 삶이 깨져버렸다는 거죠. 빌딩은 은유적으로 사람이다. 우리는 건물의 창문을 눈, 코, 입 같은 얼굴의 요소로 구분해낸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동차 앞부분을 보면 사람 얼굴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건물처럼 이 사람은 얘기했어요. 건물을 사람으로 보나? 하고 저는 이게 좀 생소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정말 마음속에 확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건물은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느낌이 안 오는데 그 다음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너무 느낌이 확 와닿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초반부에서 얘기한 것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자면 이 사람은 건물을 사람으로 보내 사람이 어떤 총을 맞아서 피가 나고 쓰러지는 것처럼 건물이 쓰러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야기한 9.11 이후 우리 두뇌는 물리적인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이 테러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은유가 되는지 이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이 글 끝날 때 해야 되겠죠. 다시 정리를 해줄 수도 있지만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글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런 것들을 다 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볼게요. 지금 보는 문장 여기 두 번째 줄. 나는 남쪽 빌딩에 내리꽂힌 비행기의 영상이 내 눈에는 마치 사람의 머리를 뚫고 지나가는 탄환처럼 비쳤음을 깨닫는다. 그냥 모습이 그렇게 보였다. 건물을 사람으로 항상 생각해왔는데 비행기가 그 건물에 꽂히는 걸 보고 총 맞은 것처럼 보여.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보인 이유가 있는 거죠. 앞에서 말한 뉴욕, 맨하튼 그리고 세계무역센터가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공감을 하고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세계무역센터를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저 사람은 그렇게 느끼는구나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
이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든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CNN 뉴스를 통해서 보든 저도 봤어요. 딱 꽂히는 거 봤을 때 이해하겠어.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알겠어. 이렇게 느끼려면 여러분이 이 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여러분의 마음과의 간격을 좁힐 수 있어야 돼요. 쓰러진 사람들은 내 친척, 친구들이었다. 쓰러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서 테러를 당했나요? 그건 아니죠. 즉 그렇게 사람처럼 나와 같은 그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테러로 인해서 비행기가 쾅 충돌하고 건물이 무너져 내렸을 때 나의 정체성,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거나 나는 맨하튼이 이런 곳이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흔들렸다는 거죠. 사실은 정신적인 세계가 큰 변화, 충격적인 변화를 겪은 거죠. 어떤 혁명적인 나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충격인 거죠. 그렇게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인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치면서 내게 웃음 짓던 낯선 사람들의 비명은 지르며 조금 잘못 타이핑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은 지옥이었다. 재와 연기와 증기가 올라왔고 건물은 해골만 남았고 어둡고 고통과 죽음이 뒤덮었다. 자, 그 다음 단락 볼게요. 빌딩을 공격한 사람들은 3,00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지만 내 머릿속 또한 침투했다. 그 사람들이 침투했다. 그 사람들의 영향, 그 사람들이 이 테러를 통해서 미국인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이 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갖고 있었던 나의 생각들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모든 상징들은 내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보다 나의 정체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는 앞에서 했는데 아마도 이 테러를 경험하고 나니까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나의 두뇌 자체는 변화를 겪어야 했다. 그 변화는 밤낮으로 고통스럽게 이루어졌다. 낮에는 그 잔상들이 마음으로 흘러들어왔으며, 자, 변화, 즉 앞에서 가졌던 변화가 어떤 건지를 알고 있어야 이 변화가 어떤 쪽으로 갔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고통스럽게 찾아왔다. 그냥 테러를 보고 집단 PTSD에 걸려서 무서워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던 곳이 안전하지 않다.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미국인들이 어떤 미국의 자유와 기회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그 자랑스러움이 깨졌을 때 굉장히 삶의 의욕이 떨어지거나 충격을 받거나 나의 자부심과 기쁨이 되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해석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들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냥 그때그때 읽는 것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읽었던 것들이 그 다음 이야기 이해하는데 영향을 줬고, 그리고 가만히 그냥 읽으니까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전 내용이 나에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이전의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함께 생각하려고 시도를 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글을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텍스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정답보다는 표면적인 것 이상으로 내가 스스로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시험 문제에 답을 맞추려는 것처럼 이게 이런 속뜻이 있는데 이렇게 봤어야 돼. 딱 요런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내용 이해에 도달해야 돼. 그게 아니라 제가 한 것처럼 그렇게 파고 들어가고 이전 것과 연결시키고 나의 지식을 끌어오거나 또는 내 지식에서 뭔가 가져올 게 없어서 내가 그대로 표면적인 내용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거 한번 찾아보자. 이게 뭐지? 9.11 테러가 뭐지? 시냅스가 뭐지? 뇌신경의 물질적인 변화? 이게 뭐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등등을 찾아와서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책을 읽을 때마다 이 정도 이해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 그 정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뭔가 좀 주변에서 또는 이전에 앞에서 읽은 거 등등을 모아서 같이 생각해보자.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주변의 생각과 이전에 읽은 것들을 모아서 읽자. 자, 요거를 보여드렸습니다.